2006년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의 미국인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라크 어디 있어요? 라고 찝어보라고 했더니 3분의 2가 이라크 어디 있는지를 못 찍고 미국 지도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렸대요. 어머나. 이라크를 많이 들으면 이라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익숙한 게 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출판학계의 공적으로 떠오르는 언더스탠딩. 무지의 역사 2부를 시작해보죠. 이성우 교수님. 네. 그래서 저 목차는 사실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저 사회와 결과 뭐 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실 때 이제 본인이 이제 무지학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무지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무지를 뭐라고 딱 정의하신 줄 알았더니 역사적으로 무지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그걸 또 한 20가지 정의를 또 그냥 보여주세요. 이 피곤한 교수님 특유의 그런 거 있어. 혹시 피곤한 분입니다. 무지를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쟤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중요한 줄 알고 막 하다가 딱 이제 줄 못 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지가 뭔지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지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무지함을 자각하는 걸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자기 객관화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뭐 나는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알고 내가 전문가다. 뭐 그냥 우리 딱 들으면 정말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르시스트라서 정말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뭐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70페이지나 읽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무지를 어떻게 연구를 할지를 자기의 고민을 와장창 써놨어요.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고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무지는 이렇게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얼마나 무지했는지 역사를 보는 거지. 두 번째는 셜록 홈즈처럼 하는 거야. 셜록 홈즈는 이런 상황에선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졌지? 왜 안 한 거야? 그럼 무지해서 그래? 그러니까 없다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라는 게 두 번째 연구 방식이고 세 번째는 얼마나 무지함의 역사가 발전돼 왔는지를 보자. 뭐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런 얘기로 지금 와장창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저히 이제 이 책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제 나름대로 구별을 4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구별이 아니고 제 구별입니다. 어머나. 해부 수술한 거 수술. 책을 수술해 버린 거지 이제. 페이지를 막 바꿨어.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이 4개가 나오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책 전체를 보면 역사적으로 뭐 어떤 상황, 뭐 어떤 집단, 뭐 그런 것들 한 20가지쯤 무지의 종류를 나누는 건데 저는 이거를 첫 번째는 진짜 몰라서 무식했던 경우 1번을 첫 번째는 진짜 몰라서 무식했던 경우를 한번 좀 사례를 보면은 첫 번째 99페이지 배 아프면 코에 침 발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선풍기 키고 나면 죽어 뭐 이런 거 그렇죠. 사실 그걸 진짜로 믿는 거니까요. 사실 뭐 저는 그래도 약간 재밌을 것 같은 사례들이 써 있는 부분을 약간 좀 인용을 할 텐데요. 99페이지 선교사들의 무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중세 기독교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졌지만 정작 기독교에 대해 잘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1500에서 1900년대 뭐 지금은 서구권에 선교사를 많이 안 가지만 뭐 기독교와 이슬람교 모두 국내외 전도 활동에 적극 나섰다. 그런데 1900년 이후 종교 지식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정작 그 중요성은 낮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종교개혁이 확산되기 시작한 이슬람 세계를 제외하면 종교에 무지한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건 성경만 있으면 다른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 뭐 등등 목사나 선교사들이 실제로 기독교를 몰랐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다 써놔요. 그런 경우도 많지. 진짜 위험하다. 정말 위험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의도가 있다기보다 사실 그분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자기들이 믿는 부분을 하는 거죠. 또 103페이지 보면 지구의 나이가 변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세기에 학자들이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네.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전날 어둠이 내려앉을 물 그때 지구가 태어났다고 믿었대요. 100년 지난 다음에 꽁트드 비퐁이라는 분이 지구는 7만 5천 년 전에 태어났다고 주장을 했대요. 근거가 있었겠지 당연히. 예. 근데 뭐 그런 것도 자세히 안 쓰십니다. 이분도 쿨하게 또 이 두 줄 하고 넘어가세요. 예. 19세기 초 독일의 지질학자 아브라함 베르너는 지구의 나이가 100만 년이 넘었다. 뭐 하나 이게 발견될 발견한 때마다 거지. 발견될 예, 때마다 그렇지. 나이가 늘어나는 100만 년 된 거지. 화석이 발견된 거지 막 이렇게. 1860년대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톰슨은 열 손실의 근거에 1억 년이라는 나이를 제시를 합니다. 드디어 1억 년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너무 했다고 2천만 년으로 줄였대요. 스스로도 계산으로는 아는 게 1억인데. 아는 게 없는 거지. 예, 그리고 1915년에 아서 홈스라는 사람은 1억 5천만 년이야라고 했고 1931년도에 한 위원회에 참석해서 사실 제가 잘못 계산했는데요. 30억 년이었어요. 이러십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 운석을 연구하던 클레어 패터슨에 의해서 드디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 이게 100년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죠. 이건 진짜 모르는 거죠. 학자들이 이렇게 몰랐다는 거고 뭐 물론 근데 사실 이건 욕할 만한 게 아닌 거죠. 공부를 할수록 점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리학의 무지라고 이제 119페이지에 보면 2012년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의 50%가 에베레스트는 영국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야. 그냥 그건 무식함이네요. 그냥 무식. 야, 진짜 관심이 없구나 정말. 공부 안 한 거지. 와. 그리고 2006년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이 18세에서 24세의 미국인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라크 어디 있어요? 라고 찝어보라고 했더니 3분의 2가 이라크 어디 있는지를 못 찍고 미국 지도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렸대요. 어머나. 세상 미국에 없는 건 알지. 18세에서 24세. 근데 진짜 미국은 미국 외에는 정말 모르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 같습니다. 이라크를 많이 들으면 이라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익숙한 게 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름만 자꾸 듣는 게 더 문제야. 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남편과 부인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안다고 생각하지.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 아마존에스, 뭐 그래서 아마존 부족, 아마존강, 뭐 이렇게 들으면 아마존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기원을 알려줘요.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가 역사라고 그 책을 역사라는 쓰면서 책을 썼죠. 거기에 여전사로 이루어진 아마존 부족을 얘기를 합니다. 아. 유럽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영화에 자주 나오는 테마인데. 네네네. 근데 그 13세기 마르코 폴로가 동아시아로 바꿔버립니다. 아마존은 동아시아에 있다. 아 그걸요? 예. 네.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아마존 부족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섬이 있다고 처음 얘기를 하고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페루를 정복하다가 여기에 아마존강을 보면서 여기에 아마존 부족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마존강이 됩니다. 사실은 아마존이란 말이 왜 이렇게 막 군데군데 이렇게 했었냐면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존이라는 여성 부족이 거기에 산다고 얘기를 그때 그렇게 서로. 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죠. 저는 요것 때문에 이제 경제학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저는 요게 되게 재밌어서 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레몬 시장의 법칙입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거죠. 중고차 얘기? 네네네. 그래서 조지 어컬러프라는 사람이 레몬 시장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구직이 어렵지 그러겠지만 그렇죠. 저는 왜 이렇게 구인이 어렵지라고 맞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200명이 돼도 왜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지. 그리고 힘들게 구했다 했는데 수습조차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실제로 좋지 않아. 퀄리티가 좋지 않은 거지. 그거를 왜 이런 거지? 우리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런 거지? 했는데 전 레몬 시장의 법칙을 보고서 이분이 얘기를 했던 거 레몬을 이제 왜 시장에 레몬밖에 없냐? 이게 레몬이 맛없고 시고 하니까 먹기 안 좋은 과일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건 지들이 먹으니까 꺼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레몬 시장인 건
좋은 차들은 자기들이 몰고 있어서 꺼내질 않으니까 불만 있는 것들만 자꾸 꺼내다 보니까 실제 중고차 시장에 있는 물건들은 마치 신차 시장의 그런 정규 분포와 다르게 뽑기 운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하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 실망하게 된다. 그렇죠. 아, 인력 시장도 훌륭한 인력과 초창기에 잘 키운 인력들은 이 친구 물건이네 하면서 자꾸 더 인커리지하고 키우겠죠. 그 취업 시장에 안 나와. 안 나가겠죠. 안 나가기 나오죠.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네.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실제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적응 못하거나 맞아. 이런 친구들로 와장창 있으니까 실제 이분들의 고충을 얘기하면 몇백 군데를 넣었는데 다 받아주지 않았다. 근데 그 회사들이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도 사실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좋은 분들 사람이 많으면. 안 예. 노냐. 예, 그게 사실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레몬 시장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인력을 구하는 쪽도 어차피 레몬들인데 왜 연봉을 높게 제시해?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적고. 시장 물건인데 뭐 3만 원이나 해? 1만 원이면 되지 하니까 3만 원 가치가 있는 물건이 시장에 또 안 나오죠. 악순환이니까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217페이지 미국인의 무지가 또 나오는데요.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사실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건 예일대 출판부에서 나왔어요. 예. 미국에서 나왔네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종신 교수가 어. 예일대 출판부에서 내면서 이 책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인을 욕하는 거거든요. 무식한 미국인들에 네, 대해서. 재밌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지식인으로 살았던 삶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요. 2008년도 조사 대상자의 58%는 뭐 이건 이제 공감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국무장관이 누구냐 했더니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무장관인지 몰랐다고 하고 61%는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인지 몰랐다고 하고 심지어 38%는 상원 하원의 우세한 당이 어느 당인지 몰랐다고. 와. 또 재밌는 건 1964년도에 냉전이 막 심할 때 소련이 나토 회원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40%. 야. 어허. 진짜. 2007년도에 러시아 대통령 이름을 아는 사람은 36% 그랬답니다. 평화기 아니었을까? 너무 난 관심 없으지. 난 잘 살아. 그렇긴 한데 지금 이 교수님이 야 이거는 알아야지 이걸 몰라? 라고 하는 그 지식의 범위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가? 야 그걸 모르는데 라고 하면 야 모를 수도 있지. 그걸 뭐 너는 네. 그럼 뭐 속리산에 사는 사슴의 네네. 종류 8개를 다 아냐? 그러니까 사실 모를 어떻게 수가 보면 있으니까. 대중의 무지와 기본적인 알려진 상식에 대한 무지는 교육의 영역이지 네. 사실 놀림의 영역은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인류의 발전에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냉소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모르는 거는 내가 뭘 못 배우거나 뭐 이라크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 그래. 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잘못된 걸 안다고 믿는 게 진짜 문제인 맞아요. 것 같지. 모르는 건 난 몰라. 그럼 나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거 혹시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이라크가 나쁜 사람인지 미국이 나쁜 사람인지조차 관심이 없는데 조금 알기 시작하면 미국이 나쁘네, 이라크가 나쁘다. 전 세계를 다 이제 자기가 재단하지. 사실 뭐 팩트 플리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뉴스에서 나오는 거를 믿지 마라 내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만 보게 된다 이런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 네. 미국인의 상당수가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여서 이미 지금 전쟁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알고 있지만 한국.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왜냐하면 여러 세력 균형 때문에 예.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이제 무식함 진짜 몰랐던 걸로 얘기한 이유가 저게 진짜 몰랐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증거만 얘기하면 2003년도에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침공을 했고 이라크 국민들한테 자유를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리 뒤져도 찾아내지 못해서 그럼에도 토니 블레어 총리는 침공을 지지한 게 옳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국무부 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무기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쟁을 지지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이라크 조사단 수장이었던 데이비드 케이는 우리 다 틀렸다.
그거는 기원전 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독일의 군대에 파견했다가 패배한 이래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약간 관련 없는 것 같은데 미국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과연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얘기가 좀 써 있습니다. 군데 트럼프에게 써 있는데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거에 좀 조금 분노하셨구나. 분노 포인트가 네, 그러니까 있구나. 사실 이분은 아마도 트럼프의 집권 시절에 벌어졌던 온갖 그런 극우주의의 봉기, 전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한 예. 그런 자기가 이제 무지에 대한 걸 학자로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분류해 본 건요. 무지의 종류. 첫 번째는 진짜 몰랐던 거니까. 거고. 두 번째는 알고 있었던 건데 음. 이제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경우를 네.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망각의 경우. 예, 그거는 이제 까먹을 수도 있죠. 네네. 첫 번째는 뭐 주식시장 요건 제가 왜 주식시장은 뭐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주식시장을 굳이 얘기한 이유는 뭐 친근한 이름인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왜 망했었는지를 이유를 알게 돼가지고 그 저는 세계를 움직인 물리학자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아이작 뉴턴이죠. 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을 완전히 집대성하신 분이고 수학. 그럼 사실 수학 물리학의 당대의 전 세계 지구상 최후의 1인이었는데 그러면 숫자 가지고 노름을 하는 주식으로는 돈을 많이 버셨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파산하셨죠. 주식 투자 잘못해서. 네, 주식을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주식 잘못해서 파산한 건 굉장히 유명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이작 뉴턴을 놀리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이분 또 쿨하게 그냥 여러 망한 사람들 이름을 쭉 얘기를 그냥 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 여왕의 수석 장관이었던 로버트 할리라는 분이 남아메리카 교역을 위해서 1711년에 남의 회사를 창립을 했대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었대요. 그런데 나라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때부터 머리를 돌리기 시작을 한 게 이 돈을 첫 번째로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유명인들한테 주식을 우대 금액에 매수 더 싸게 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르르 유명한 셀레브리티들이 이 주식을 사게 만듭니다. 더더군다나 국가 사업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가상의 주식을 할당하는가 하면 세 번째는 잠재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줘 버려요. 이걸로 사 해가지고 그들이 감당하지도 못한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여러 레버리지 때문에 주식값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돈 벌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셀레브리티들이 이제 마치 광고 바이럴 하듯이 조지 1세 왕이요. 아이작 뉴턴, 시인 알렉산더 포프, 심지어는 여성 공작 부인에서 빌링스 게이트 어시장의 어부까지 전 국민이 다 투자를 해서 1711년도에 시작했던 이 주식의 버블이 1720년 9월에 터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는 무슨 뭐 튤립 버블, 뭐 대공황, 영국인들한테 이 남의 버블이 자기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서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영국 재무장관, 그 당시 재무장관이었는데 리시 수넥이 영국이 현재 300년 만에 불황이다라고 얘기해. 300년의 기준이 그때 남의 법을 샀고 그래서 이때 주가 폭락 이후 자살이 잇따랐고 정부도 무너졌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사실 그럼 이거는 주식이라는 버블에 대해서 몰라서 벌어진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렇게 버블이 어마어마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미국을 욕하기 시작하는데 1929년 이제 대공황을 얘기를 하면서 1929년의 대공황은 투기적 광란으로 1920년대 미국인들이 최소한의 신체적 노력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부적절한 욕망,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낙관주의, 확신, 심지어 레이디스 홈 저널이라는 잡지에서는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투자를 노골적으로 장려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버블이 터져서 실제로 자살이 잇따르는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건 남의 법을 못 봤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그래. 네, 그리고 뒤에도 이제 여기 좀 작게 나오는데 또 그렇죠. 닷컴 법을 보고서 남의 법을 못 본 거야. 네, 그리고 또 아는데 또 망각을 한 대표적인 거를 이제 전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첫 번째 사건은 꼭 영국 얘기를 하고 그걸 모르는 나라는 미국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70페이지에 보면 제1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842년에 영국군이 카불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철수해버린답니다. 저도 이 전쟁을 정확하게 잘 아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지형, 날씨, 무기, 현지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 겨울에 후퇴하라고 했더니 겨울옷이 없어가지고 병사들이 줄줄이 동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몸 전투력이 안 좋으니까 주구들룩 협곡이란 곳에서 아프가니스탄 매복 공격에 의해서 대학살이 됐대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아프가니스탄의 지형, 그 사람들의 성향, 날씨 이걸 공부만 했으면 그 다음에 소련군,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어디 아프가니스탄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똑같은 전쟁을 하니라고 냉소적으로 이제 보십니다. 그럼 많지.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 대해서 또 이제 욕을 하는 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의 최대 약점은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 그러니까 전쟁을 사실은 홈그라운드가 아무래도 유리한 건데 언어, 관습, 지형 대부분 다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년 동안 미국은 6만 명이 사망하고 16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는데도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패배를 기록하게 되는 인도 차이나 역사나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보면 아시아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지형적인 날씨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성향 저항의식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나 하더라도 무너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예 챕터가 과거에 대한 무지예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해라라는 얘기들이 와장창 써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무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기억이 되게 왜곡되잖아요. 특히 좋게. 이분이 역사학자니까 역사학자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왜 정책 결정론자들은 자꾸 실수하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내지는 뭐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얘기했지만 이분의 얘기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역사학자로서의 느끼는 좌절감 같은 걸 한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해요. 그것도 좀 이렇게 좀 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너무 쿨하게 그냥 얘기하셔가지고 툭 던지고 말았구나. 다음 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의도 좀 나쁜 것들입니다.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알면서 일부러. 예, 첫 번째는 순진하게 몰라서, 두 번째는 까먹어서. 네, 까먹어서. 그러니까 공부만 했으면 되는 건데, 세 번째는 알고 있는데 일부러 모르게 하거나 이 집단은 모르게 하자. 이 사람은 모르게 하자 하면서 벌어졌던 인류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금씩 이건 의도가 있는 거네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분류한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나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들에 보면은 이제 책이 나쁜 것들이 후반부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책을 이렇게 본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마구 쓰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본인은 이게 의도를 가진 나쁜 망각이나 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51페이지에 이제 보면 이제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거 말고 사례가 한두 줄에 하나씩 쭉쭉 나오는데 제가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메리 애닝이라는 여기 이제 여성들이 당했던 학술적인 그런 집단 따돌림을 주로 여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애닝이라는 분은 이분이 공룡 화석을 발굴해서 고생물학의 발전을 기여한 위인인데 이름이 지워져 있대요. 왜요? 여성분이어가지고 남자들의 업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세상에. 거죠. 두 번째로 물리학자인 리제 마이트너는 1930년대에 오토 한이라는 사람과 핵 분열을 발견했는데 네. 노벨상은 오토 한만 받았답니다. 왜요? 여성이라서. 이것도 여성이라서. 네네.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이제 되게 유튜브에도 클립도 있고 많은데 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고 하면 DNA 이중나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생물학을 드디어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때 왓슨과 크릭이 받죠. 근데 왓슨과 크릭, 모리스 윌킨스 이게 세 명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실제 왓슨하고 크릭이 사용한 엑스레이 회절 사진은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찍은 거예요.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서 논문에 사이언스가 네이처인가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그거를 이미 DNA 이중나선 구조구나라는 거를 알고 증거를 만든 사람인데 동료가 프랜시스
이게 왓슨과 크릭이 그걸 가져가서 세상에. 자기들 논문으로 내버린 거죠.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게는 얘기 안 하고 3명의 수상자가 사전에 짜놓은 계략에 따라 의도적으로 프랭클린을 배제했다는 소문. 이 사실 그래서 과학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용 기억 상실이라고 이렇게 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앨리스 코버라는 사람이 선형 문자 B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문자를 해독했지만 이분이 해독했다는 사실이 안 알려진답니다. 아, 그런 일들이 많구나. 이거는 정말 나쁜 의도가 있는 거군요. 사실 지금 세상에서는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음흠. 뭐 사실 뭐 지금은 이제 그 개선이 됐다면 좋은 부분이긴 하죠. 음. 근데 그 211페이지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음.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17세기 프랑스 국왕 루이 13세, 그다음에 네. 이제 삼총사에 많이 나온 리슐리의 추기경, 어?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무식하게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썼던 걸 대놓고 농민들과 농업 노동자가 교육을 받으면 농사를 오히려 망치고 징병이 힘들어진다. 그러니 가르치지 말자. 아, 야, 진짜 너무하네. 근데 볼테르라고 한 철학가조차 리슐리와 같은 의견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정치가 철학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필요는 없지라는 생각을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또 놀랍죠. 근데 그 말은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농사 짓고 전쟁에 동원해야 되는 농민들한테 네네. 지식이 들어가면 네. 농사 이외에 딴 생각이 자꾸 들 거고 네네. 자기 삶을 개선하고 싶을 거고 왜 제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지 생각하기 시작할 거니까. 근데 뭐 사람 한 사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하나의 이렇게 수단으로 네. 농업을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파악한 거니까 본인이 더 이제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농업하는 사람 평생 농업해야지. 그렇죠. 근데 불순하나 네. 훌륭한 전략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주론이 이제 대개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런 거죠. 그런 네. 내용들을 와장창 이제 아주 이기적으로 그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철학적인 거를 내세운 거네. 지금도 찬양도 받고 욕도 많이 욕도 먹고, 먹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저는 몰랐던 사건인데 우리나라가 여러 그런 학살이나 그런 뭐 강대국들한테 고생을 많이 했던 것처럼 폴란드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카틴 숲 학살이라고. 요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초기 1940년에 4월과 5월에 몇 명이냐면 2만 명의 폴란드 장교들이 네. 러시아 비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2만 명이요? 2만 명이요. 오. 2만 명. 2만 명의 그것도 폴란드 장교들이 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소련의 카틴 숲에 묻혀버렸답니다. 네. 1940년 4월 5월. 근데 폴란드가 공산 정권이니까 예. 폴란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독일 때문이야. 독일이 그랬어. 소련이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 국가인 예. 소련 탓을 못하고 독일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럼 이걸 그럴듯하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데 예.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한 게 1941년이니까 예. 죽은 게 40년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죽은 시체가 소련에 있는데. 어. 그래서 이거 독일 때문이지만 죽은 날짜가 40년이 아니야. 41년이야라고 조작을 합니다. 사후에 예. 그랬는데 1946년에 이제 전쟁도 끝났는데 예. 카틴의 독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념비도 만들어요. 그런데 학살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니까 유가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근데 유가족들이 믿지 않았대요. 나라 정부의 발표를. 왜냐하면 편지가 오다가 안 왔던 날짜가 그게 아닌데 40년에 이미 죽었는데 그렇지.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밝혀진 게 1989년. 와, 그렇게 뒤에 밝혀져요? 1989년에 폴란드와 러시아는 독일에 대한 언급 없이 카틴에 있는 기념비에 새 비문을 새기는데 합의. 1993년도에 보리스 옐친이 바르샤바에 있는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능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을 한답니다. 야.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폴란드 감독인 안제이 바이다가 감동적인 영화 카틴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처음 알려진대요. 그래서 이 서구권 유럽인들한테 카틴 숲 학살은 그 유명한 사건. 어마어마 유명한 사건인 거예요. 2만 명. 근데 세상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의 또 단점은 이거 가지고 막 감동받으려고 하면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바로 넘어가고. 아니 예. 이 얘기가 어떻게 딱 반 페이지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더 얘기 없어요? 막 이러는데 그 얘기 칼같이 알지? 그래, 그런 것도 있었다. 자 다음. 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얄타 회담은 사실 잘 아시죠? 음. 얄타 회담이 의학적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루스벨트는 그 당시에 혈관성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 이거 2차 대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하필 태평양 전쟁까지 나가지고 내가 전선이 2개잖아. 그래서 공산주의긴 하지만 저 스탈린한테 좀 야 극동지방 좀 니네들이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니?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순진한 생각이 이제 소련 그다음에 이제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서 얄타라고 하는 소련에 있는 작은 섬에 가서 비밀 그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했던 거를 여기서 표현에 의하면 스탈린에게 폴란드와 극동 지역을 양보한 사실을 숨겼고 딱 우리나라 얘기를 딱 그냥 극동 지역을 양보한 사실을 숨겼고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에 너 들어가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얄타 회담 때문에 전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건 그러니까 독일은 전범국이라 분단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오케이. 전범국인 일본을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데 조선 들어가 거기도 일본이야 아이고야. 거기 들어가라고 했는데 실제 마구 들어오는 거 보고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뒤늦게 일본하고 그렇게 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해리 트루먼 이 루스벨트는 얄타 회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군용기에서 뇌출혈로 죽게 되거든요. 사실 일하다 죽긴 하는데 그 당시 혈압이 240막이래요. 와. 지금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혈압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위인이었지만 극동지방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거긴 네가 해라 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숨겼고 그 다음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도 비밀을 유지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아주 단순한 치매 환자의 순진한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분단이 된 거죠. 근데 혈압이 높으면 치매가 더 아니요. 와요? 작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이미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 사람 기억력 좀 뭐 나빠졌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실은 고도의 인지 기능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병 탓으로 할 건 아니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2차 세계 대전을 빨리 왜냐면 태평양 전선이 막 처참했으니까요. 예. 핵무기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빠른 속도로 끝내고자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이 예. 뭐 어머나. 결국엔 한국의 비극을 불러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무지가 이분이 책을 쓰고자 한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욕. 도널드 트럼프는 책에 군데군데 나오면서 하도 욕을 하고 있어서 가짜 뉴스. 그래서 진짜 가짜 뉴스가 진짜 문제야. 마지막 부분을 좀 이렇게 보기 전에 마르코 폴로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 견문록. 유명한 책이죠. 굉장히 예. 유명한 책인데 저는 중국에 갔더니 어떻더라? 동방견문록이 이제 훌륭한 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예. 그 미지의 신비한 세계였던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 이제 서양에 소개해준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동양 물건을 수집하고 뭐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한 굉장히 트리거가 된 여행기였는데 실제 여기에 내용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 인도에서 봤는데 음식을 적게 먹는데 유황과 수은을 섞은 약을 마셔서 150년, 200년 동안 사는 요가 수행자들이 있다. 거짓말 진짜일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실제로 방문했을 확률이 거의 없는 일본에 대해 상당히 큰 섬이라고 묘사를 했고 여기에는 금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고 국왕은 지붕이 순금인 거대한 궁전에 거주한다. 야 가보지도 않고 그냥 거짓말을 쓰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에서 17년을 거주했다고 써 있는데
17년 거주한 사람이 차, 젓가락, 문자, 인쇄술, 여성의 전족, 만리장성을 한마디도 안 한답니다. 그럴 리가 없었다는 거지. 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명을 중국의 지명을 페르시아어로 소개한대요. 중국말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참 진짜 안 가본 거네. 그 마르코는 중국어를 알지 못했고 그가 제공한 많은 정보가 직접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들은 얘기구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르코의 책은 대필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본인이 안 썼답니다. 네. 대필 작가가 누구냐면 마르코가 제노바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전문 이야기꾼 루스티켈로 다 피사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말로 막 해줬더니 야 그거 책 되게 좋겠다. 내가 써줄게.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떠벌이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 때문에 네. 동양에 대한 와 저기 엘도라도야. 저기 금이 엄청 많아. 중국 장난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드문드문 들어오는 이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유럽에서 마구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엔 가짜 뉴스란 표현은 없지만 뭐 이렇게 정보를 일부러 호도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곳곳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욕이 있는데 트럼프를 가장 신랄하게 욕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얘기하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트럼프는 하도 그 무지와 거짓말이 많아서 여기엔 헤아릴 수가 없어서 열거하지 않는다. 멋지다. 멋져.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이렇게 없다. 많이 쓰신 분이 굳이 나는 트럼프는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 야, 화가 나셨구나. 네, 하셨네. 이분이 트럼프에 대해서 표현한 게 2016년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한 수많은 유권자의 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페미니스트 철학자 린다 알코프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약간 증오인데요. 그들의 무지는 지식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단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공동의 노력, 의식적인 선택, 일련의 선택에 따른 결과다. 특정 뉴스 기사나 뉴스 소스를 회피하고 특정 대학 과정을 멀리하고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날 뉴스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택적 뭐 채취, 정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297페이지에 보면 탈진실이라는 얘기를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탈진실. 네. 그래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라는 용어들을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제 본인은 이제 가짜 뉴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 용어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 이거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하여튼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트럼프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다 하면서 온갖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여기까지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거짓말하면서 얄타회담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차라리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4개로 분류해서 봤으면 차라리 좀 책을 조금 읽을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책이긴 하나 보다. 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예. 마지막 챕터에서 아무리 인류가 똑똑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는데요. 환경에 대한 위협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뭐 그러니까 기후나 이런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난화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온갖 정부나 이런 것에서 욕을 왕창 써놨는데 한계를 이제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은 예측할 수 없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래학자 허먼 칸은 1970년 저술에서 일본 경제가 끝없이 성장할 것이다. 2000년까지 일본 경제가 미국을 따라잡거나 능가할 것이다. 라고 잘못된 예언을 했고 중국이 부상할 것이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또 그 전에 경제학자들은 1929년 대공황을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현재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관련된 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라고 하면서 실제 이런 사람의 행동 때문에 벌어지는 건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 책에 사실 이게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책을 냈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활용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나라 인문학이 굉장히 훌륭한 대학교에 그 잘 돼 있는 학문이어서 지식학이라는 지식학과도 있고 그 지식학과에서 무지학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굉장히 훌륭한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너무 학자라서 교과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을 한 페이지도 아니고 이제 5페이지 정도에 걸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네. 여기에도 또 사례를 막 쓰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을 드디어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고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 어. 그것도 심지어 마크 트웨인을 또 빌리는데 마크 트웨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모두 무지하다. 다만 무지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한 말을 한마디만 써요. 문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식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게 비극이네. 뭐. 비극이야. 왜 공평하잖아. 둘 중에 하나만 가지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근데- 이분은 그거죠. 내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살짝 그런 거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식은 없고. 네, 트럼프 같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다 욕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비극이지. 있나. 뭐 이런 식의 푸념을 좀 써놓은 게 아닐까. 학자답네. 근데 진짜 그 무지함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다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 네. 그러네 좀. 고민할 게 좀 있네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무지한 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나는 안 무지한데 니들이 무지해서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래. 그러니까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지. 다 배울수록 고개가 숙인다고 하니까 오늘도 이걸 보면서 내가 무지했구나. 이걸 또 알게 되면 네. 자 알겠습니다. 야, 긴 시간.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무지의 역사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